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6월 15일에 오프라인 미팅이 있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프라인 미팅에서는 뭘 하냐? 케어맨 아카데미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 실전 투자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가 만나고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믿음과 신뢰 또 노하우를 익혀나가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미팅 자주 참석하실 분은 머니케어 스쿨 회원 가입하시면 훨씬 비용이 50% 다운된 가격에 여러분들께서 참석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머니케어 회원 가입하시는 건 저희 채널에서 도움을 받고 앞으로 내가 계속같이 관심을 갖고 가고 싶은 분들께서 후원 대신에 진행하는 내용들이다라고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참석해 주세요. 그래야 채널이 훨씬 더 발전하고 저도 더욱더 노력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만큼은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글쎄요, 메이크 머니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렌테크, 저게도 인공위성 통신과 게이트웨이 관련된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주항공청 개설과 더불어서 당연히 인공위성 통신과 6G 뭐 이런 거 관련될 때 인공위성 통신이 꼭 빠지지 않는다는 점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성장과 발전 이런 것도 상당히 높게 기대되어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우리가 NDR 후기를 통해서 언제쯤 우리가 올해의 실적은 좋아질까라는 부분만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체크하면 사실은 4분기입니다. 실적 나오는 것들은 3분기부터 나오는데 실적 인식은 4분기 정도 돼야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이고요. TLB 같은 경우 인쇄 회로기판 관련주죠. 사실 데이터 센터형 메모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성장세입니까? 비성장세입니까? 성장세임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 부분만큼 명확하죠. 자, 그렇다고 하면 주가가 낮을 때 공략해 볼 만한 TLB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롯데관광개발은 우리가 사실은 이미 10% 정도는 수익이 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는 거 트레이딩 포인트로다가 이 녀석이 좀 눌림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매수해 볼 만하다. 왜? 3분기 예상 실적이 QOQ 대비해서 사실은 1분기에서 2분기 넘어서 흑자전환 그리고 상당히 큰 폭의 실적 개선. 그러나 11월쯤에는 또 대출 만기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또 조정을 받을 거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하셔서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셔야지 도움이 더 돼요. 인텔리아테크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저에게도 인공위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체크해 봤고요. 중계도도 있고 고개도도 다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6G로 가려고 한다 그러면 저에게도 인공위성 통신 이것이 상당히 앞으로 각광을 받을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청 설립과 더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투자에 대한 비용 증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투자 포인트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잖아요. AP통신이나 세트레가이 뭐 이런 종목도 있긴 하지만 그 종목들은 너무 상당히 주가가 상승을 많이 해서 투자를 갖다 제가 싫어한다기보다는 아직 좀 낮은 점에서 성장해하고 충분히 1분기에 때 주가가 조정할 만한 사유가 이해가 갈 만했던 종목이 인텔리안테크다라는 부분을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좀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되고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주당 EPS가요, 상당히 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21년에서 22년 넘어오는 사이의 모습이 2023년에서 24년 나타나는 사이에서 올해 3분기, 4분기에 나타난다는 모습, EPS의 높이 상승은 당연히 뭐가 좋습니까? 예, 주가 상승에도 크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약간 고평가 논란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다고요? 실질적인 밸류에이션 측정을 아마 제대로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2025년이 나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 평판형 안테나가 밑에 있는 겁니다. 저것들은 그 사이즈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저에게도 인공통신과 어떻게 됩니까? 통신을 할 수 있는 메가BPS 정도 수준이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도 활용되고 있는 내용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저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는 용인에 가가지고 인공위성 데이터 센터 게이트웨이를 좀 봤는데요.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저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은 사이즈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 만들 때마다 어마무시한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으니까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왼쪽의 내용을 보시면 저런 곳하고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이미 그 글로벌 업체하고 거래하고 있는 와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그 수주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진행되는 내용이 이 매출 인식이 3분기부터 진행이 된다는 사실은 체크해 두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미 공시가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매출 인식되는 시점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1분기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실적이 안 좋았는지, 주가가 조금 다운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놨으니까 그 부분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는 그림을 보시면 저것이 인공위성 통신의 기본적인 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왼쪽 아래를 보면 지상국이라는 곳이 저 부분이 게이트웨이인데, 저것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게이트웨이 안테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오른쪽에 보이시는 건 평판형 안테나라는 것들입니다. 구조는 이렇게 진행되는 거다. 그림만 보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보고 있는 팩트는 요거예요. 2021년도에서 2022년도 넘어올 때 우리가 주당 EPS 증가랑 영업이익 증가하는 부분이 다시 한번 2023, 2024년에서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대자비 형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좀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가 상당히 뭐라 그래야 되나? 밸류에이션 평가를 고평가받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저 정도 밸류에이션이면 나쁜 밸류에이션 아니면 저 정도는 인정해 줘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주가는 괜찮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점 체크해 주셔야 되고, EPS가 550일에서 1863원까지 올라온다는 건 여러분들이 주가 상승에 요인이 된다는 것도 체크해 주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얼마만큼 올라갈 거냐라고 생각하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올라갈 것만큼은 명확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이게 3분기부터요. 지금부터 움직이겠죠. 왜? 우주항공청이 설립이 됐으니까 같은 테마로 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차트 보면 살짝 분위기가 돌아와서 여기서 터져 있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도 스타트 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요날 상당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이날 오전장에는 음봉이었다가 오후장에는 양봉으로 전환한 날입니다. 이때 매수를 하셨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요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 그러면 잘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요 구간이 도래비 되면 잠깐 브레이크 타임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맞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6만원에서 62,500원 이 정도 사이 구간에서 올라가는 스펙만큼, 그러니까 2,500원 정도 더 올라가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한 7,500원 이 정도 구간 간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잠깐 브레이크 타임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고 가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어떤 종목도 한 번에 치고 올라가는 건 많지 않습니다. 확률적으로 7월이나 8월은 대부분 어떻게 돼요? 이동평균선 윗단으로 올라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또 그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직 2분기예요. 3분기 진입을 안 했단 말입니다. 선반영하는 것도 순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좀 기다려 주셔야 되고, 일단 제가 올해 보는 것들은 여기까지는 충분히 보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7,500원 이 정도 수준까지 보고 가야겠죠. 그 정도 보지 않고서 우리가 주식을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땐 3분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큼은 좀 체크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죠. 자, 222동 평균선이 여기 있다고 보면 올라와서 조금 쉬고, 이런 방식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해보시면 시나리오상으로 아름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홀드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제가 사실은 리뷰 차원에서도 같이 이야기 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인텔리언 테크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도 한번 우리가 체크해 봐야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최근 주가가 쫙 고점 찍었다 계속해서 눌리고 있습니다. 살금살금 눌러왔죠. 사실 실적이 크게 개선된 건 분명히 아닙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되는 게 1분기, 2분기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슈가 많아서 그런 것들이죠. 또 2분기 같은 경우는 신규 매출 그런 부분도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영업을 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체크해 보셔야 되고, 자, 왼쪽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언제부터 정상화라고요? 네, 3분기부터 매출 영업이익이 정상화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3분기부터 정상화라고 그러면 매출 인식은 우리가 4분기 돼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3분기부터 4분기 사이에 아마 가는 과정 속에서 주가가 사실 이렇게 업사이드로 올라가겠죠. 지금은 그러니까 눌리는 구간입니다. 지금부터 너무 일찍 들어가서 매수할 필요는 없겠다. 신규 접근하시는 분은 그렇고, 보유자의 개념이라고 본다 그러면 조금 눌릴 수 있으나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미국의 시장이 열렸으니까 영업인력을 확충시켜야 되잖아요. 영업인력이 아마 글로벌 사들은 140명 수준인데 63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규 채용도 해야 되는데 미국은 인건비가 좀 많이 비싸죠. 자, 그 점을 좀 생각해 보시면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용은 좀 증가하긴 했으나요.
매출은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초기에 투자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PBM 등록되는 것들도 2쿼터에서 3쿼터 등록이 되니까 그죠? 3쿼터, 4쿼터 들어가면서부터 매출이 인식이 되는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제가 볼 땐 4분기하고 1분기 정도쯤에서 동사의 주가가 상당히 좋죠. 실제로 항상 그래요. 보면 보통 바이오 주식 같은 경우는 11월과 1월 달에 주가가 상당히 잘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버무려져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통상 셀트리온 주가는 4분기에서 가장 실적이 좋더라라는 것들 좀 체크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고 있다면 고려를 좀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셀트리온의 추가 포워드 가이던스 한번 보면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펜트라 새로 진출한 건 여러분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매출이 인식이 되는 부분이 언제부터라고요? 예, 2분기부터 이제 스타트가 되는 거죠. PBM 등재된 다음부터 하나씩 올라가도록 하겠죠. 분기별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대략 보면 300억씩 늘어나는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그 정도면 영업을 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 같은 경우 소폭 증가세나 소폭 감소해서 뭐 대충 보면 맞춰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진펜트라 매출액이 한 300억씩 늘어난다.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도 예상치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3,600억 정도 매출이 연에 나올 거다라는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최근에 올해 실적 부분은 어떠냐라고 한다 그러면 영업이익 부분은 이 지금 판매 관리비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영업사원을 더 충원해가지고 계속 영업을 더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새롭게 진출했으면 영업망도 구축하고 진행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이 상당히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과거에 예전에 보면 우리가 램시마 나갈 때 유럽에서 영업 시작할 때도 사실은 1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미국도 훨씬 더 큰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 시간만큼은 충분히 주면 좋겠다. 그 당시도 또 영업 비용이 또 많이 늘어났다는 점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최근에 인건비가 또 급격하게 늘어나는 바람에 저 비용이 좀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은 증가되는데 영업이익 부분은 어떻게 돼요? YY 대비해서 조금 빠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건 2025년도 포워드 가이던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건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대비해서 2025년도에는 130% 영업이익이 증가할 거다라는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매출은 올해 62% 증가하고요. 2025년도 매출 증가분은 크지 않지만 영업이익 증가분이 커진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동사에 투자하는 기간이라든지 우리가 포지션을 좀 잘 생각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점을 체크해 주시고요. 과거에도 그랬던 거 다시 한번 또 반복되는 거니까 매출이나 규모가 달라지는 것뿐이 방식은 똑같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유럽 라인하고 미국 라인에서 완벽하게 어떻게 돼요? 예, 영업망이 구축이 된다라는 그 과정까지는 조금 기다려보고 앞으로 신약이 계속 파이프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또 도래하게 되면 계속 추가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매출을 충당해 나갈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번 사이클이 지나갈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중장기 포트폴리오로 가져가시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는 와중에 항상 주가가 어떻게 상승했다가 눌렸다. 또 상승했다 눌렸다 그런데 주당 단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아마 개인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쉽지는 않을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5만원 언더에서는 무조건 매수해 주세요 라고 과거부터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바로 저런 모습들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죠. 저도 사실은 꽤 오래전에 데이터가 저런 것들을 많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YY 대비 성장률이 저렇게 진행되는 거 사실 기억해보면 그게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도 꼭 체크해 주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만원 언더에서는 무조건 스트롱 바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아래선 쫄 필요가 별로 없다. 이게 지난해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이야기 많이 드렸던 내용인데 이게 실현 가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도 사실은 여기 구간에서 더 하락할 만한 구간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17만원 라인에 온다라고 하는 이 구간들이죠. 여기 이 구간들이 온다 그러면 우리가 매수 안 해주면 좀 이상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매크로 지표 자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15만원 언더로 내려가는
경우가 발생한 거고요. 지금은 정상적인 포뮬레이션이다라고 생각해보면 이 구간이 가장 근접한 구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18만 원 정도 하는데 지금 주가가 좀 눌리고 있잖아요. 요거 상당히 좀 좋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매수를 못한다. 221평 라인에서 잡지 못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기회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만약에 이 종목을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2025년까지는 좀 가져가셔서 목표가 30만 원 이상까지 좀 보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슈 하나만 갖고도 이 정도 올라갔잖아요. 그러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올해의 매출 성장률, 영업이익은 다소 감소하나 사유가 명확하다. 내년도는 영업이익률이 100% 이상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영업이익이 100% 이상 나온다 그러면 EPS 증가분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다 고려하면 주가 상승 요인으로 당연히 우리가 반영을 해줘야 돼서 리레이팅을 해줘야 된다. 업사이드로. 그거만큼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 목표가 30만 원 정도 이상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점 좀 체크해 보시고 여러분들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TLB 같은 경우는 사실 인쇄여러 기판 관련돼서는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자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TLB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어떻게 됐어요? 수익 실현하자라고 다시 주가가 내려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시 매수할 포인트를 좀 잡아주셔야겠죠? 요거랑 좀 같이 보셔야 되는 것이 해성DS, 코리아서킷, 대덕전자 같이 보셔야 됩니다. 주가가 같이 눌리고 있거든요. 물론 조금 업종은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대한 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주가의 움직임 폭이 가벼운 녀석,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녀석이 바로 이 녀석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메모리 사이클하고 SSD 수혜가 상당히 좀 주목되는 회사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SSD 관련돼서 어떻게 돼요? 훨씬 더 높은 대용량 제품들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품의 단가가 당연히 올라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생각해 보시면 판가가 올라갈 것을 예상하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이것이 앞으로 주가를 업사이드로 끌어올릴 만한 요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분기 소폭 적자, 2분기 소폭 흑자 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중요한 건 3분기에서 4분기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과거보다 훨씬 높은 영업이익이 나타납니다. 동사는 스몰캡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다른 회사처럼 뭐 몇백억씩 수익 나는 그런 회사는 아니다라는 점은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뭐 대덕전자에서 분사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회사가 만약에 과거처럼 대덕하고 같이 있었다 그러면 좀 더 글쎄요. 뭐 어떻게 봤는지 뭐 대덕전자에 대한 주가는 좀 생각해 보긴 해야 되긴 하겠지만 이건 여담이고, 여러분들이 좀 다른 거 보셔야 되는 것들은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하반기부터 어쨌든 디바이스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이제 삼성 같은 경우 갤럭시 북 4인가요? 여기 관련된 거 저전력 반도체 친 것들 이런 것들 적용돼서 여러분들 나오는 것들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태블릿 PC가 동반한 PC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크게 발전될 거다. 그래서 AI 기능이 탑재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인쇄회로기판 제품 나올 땐 또 그쪽 관련된 것이 당연히 돌고 도는 것들입니다. 3분기, 4분기가 상당히 성숙인데 어떤 놈이 우리가 주가가 많이 오른지. 근데 기본적으로 얘는 데이터 센터형 매출을 가지고 있잖아요. 데이터 센터형 매출이 앞으로 빠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종목 하시면 안 될 거라 생각하시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같이 다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라고 하면 주가가 눌렸을 때 매수해 주는 거 좋다. 자, 근데 리듬은 다 그쪽 분야는 어떻게 돼? 비슷하게 가는 거니까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심텍 같은 경우 지난번 우리가 수익 실현을 했잖아요. 조금 더 올라갔다가 이겠지만 다시 한번 어떻게 된다고요? 주가 눌려 들어올 건데 그런 것도 좀 체크해 보시면 괜찮지 않겠어요? TLB의 보너드 가이던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 소폭 적자, 2분기 2억 원 정도 흑자, 그 다음에 3분기에서 16억 원, 46억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요거 체크해 보시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 충분히 인지가 가시죠? 그 다음에 YY 대비해서 영업이익도 글쎄요 100% 성장하는 모습인데 그게 다 3분기, 4분기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매출 부분은 뭐 줄어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크게 걱정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3분기, 4분기니까 지금이 어떻게 돼요? 가장 싼 구간이면 숫자적으로 명확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가 왜 내리냐고요? 기대만 못했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요. 사실 저는 뭐 이 부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원래 인쇄 회로 기판 관련된 것들은 항상 어떻게 돼요? 5월 달에 우리가 셀인 메이라고 하잖아요. 그 모습이 나타나고 나면 5월 말이나 6월 초쯤에 매수해주는 종목 중에
하나가 얘거든요. 지난해도 그때 보시면 적어도 수익성이 어느 정도 나타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그 부분도 내용도 이야기 드릴 건데 지난해 같은 경우도 어때요? 매출이 4분기에 다 몰려 있었어요. 이 부분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어때요? 4분기 때 주가가 이렇게 올랐단 말입니다. 물론 기대감도 있었긴 했지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적어도 제가 볼 땐 이 정도 스펙만큼은 우리가 주가 상승폭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점 잡는 건 어디냐라고 생각해 보면 최근에 가장 매크로 지표 안 좋았던 자리, 그 자리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낮은 자리가 지금 2월 말, 1월 말 이 구간이었습니다. 그 구간대 저점이 찍혀 있는 구간, 저거 1분기가 어떻게 돼요? 가장 안 좋았잖아요. 흑자가 아니라 적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적자 나타날 때 모습이 가장 안 좋겠죠. 그러면 타겟으로 잡고 계시면 지금은 양봉이 하나도 안 들어왔으니까 매수 포인트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으니까 여기 어디가 되겠죠.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요? 24,000원. 어떻습니까? 예, 저는 요거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여기서 여기까지만 보자 이거죠. 31,000원. 뭐 이 정도. 31,000원 아니죠. 3만원만까지만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수익률은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29,000원에서 3만원 정도 여러분들이 보고 가시면 좋겠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요. 그래서 요거 좀 관심 가지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도 좋고요. 투자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제는 다시 봐주셔야죠. 우리가 수익 실현 저절로 잘한 겁니다. 제가 32,000원쯤 됐을 때 여러분들한테 제가 메시지 잘 올려드렸잖아요. 3만원 이상 가면 뭐 한다. 31,000원 이상이었나? 제가 잘 명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수익 실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셨어요? 잘 했지 않습니까? 저 나름 이 정도는 하지 않겠어요. 자, 이번엔 잡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 안 좋아졌을 땐 또 사줘야죠. 이거 멍 때리다 보면 또 못하지 않습니까? 자, 올해 마지막 기회니까 여러분들 요거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참 이거 버리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고 겨우 10% 먹고 나왔는데 기다린 보람 대비해서 억울해서라도 한번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냥 간단하게 들고 왔는데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요것만 봅시다. 요걸 보고 한번 내가 트레이딩 해보시겠다라고 생각하시면 4분기까지는 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대출 만기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2분기니까 요거 한번 보고 요거 한번 평가받으면 주가가 얼마나 올라갈까라는 부분들을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악재들이 이제 걷어졌으니까 쓸데없는 얘기는 별로 없겠죠.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정말로 한 번 정도 찍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시장 이론상 한 번 정도는 뭐합니까? 크게 한 번 매기가 들어왔다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계속 욕심이 한 번 난다, 난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저도 좀 억울합니다. 겨우 뭐 1월 말 2월 달에 열심히 매수를 해놨더니 주가 올라가는 폭도 개뿔 별것도 없고 말입니다. 저도 많이 섭섭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보자. 계속해서 포워드 가이던스는 잘 나오고 있고 뉴스도 좋고 전체적인 시장 상황도 나쁜 것 같진 않은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살짝 오르고 있잖아요. 220일 앞두고 누르겠죠. 한 번 더 누르길 바랍니다. 통과하면 버리세요.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못 잡은 거야. 그런데 다음번에 한 번 더 누르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는 한번 다시 한번 잡아봅시다. 왜 한 번의 기회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낮은 점이 아니라 저 20일 이동평균에서 아랫단으로 들어오면 매수 잡아주는 겁니다. 20일 이동평균 아랫단이 어딥니까? 잘 안 보이십니까? 예, 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인데요. 그러면 9,800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9,800원 이하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그 아랫단에서 한번 매수해 주시고 한번 쭉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한번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는 접근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20일 이동평균과 62평 사이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 구간을 보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세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한번 트레이딩 한번 진행해 볼 생각을 기다리고 있는 다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절대 공략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야기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가장 매력적인 건 여러분들은 어떤 걸 느끼셨어요? 예, 인텔리언 테크하고 우리가 TLB 정도쯤은 보시고 셀트리온은 목적 자체가 다른 거니까 좀 체크해 보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고 얘는 순수하게 이제부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전환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종목 같은 경우 아직도 보유 계시다고 한다 그러면
아주 낮은 단가에 매수하셨지 않겠어요? 9,200원, 300원대 분명히 매수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세게 한번 가보시죠. 어차피 승부 보시고자 여태까지 들고 계신 거잖아요. 나는 10%는 용납 못해 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들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아직도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보고 가보시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한번 때릴 때까지. 자, 어쨌든 오늘 정리 좀 해봤는데 큰 도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성장하는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케어맨이었습니다.